네, 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장 초반 변동성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지금은 현재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드렸나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기는 하지만 매도를 던질 때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실제로 어제 장중에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후장에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상승을 오늘까지 이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러한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는 강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을 내가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까,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고민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를 한다면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한다면 어디서 매도를 할 건지, 더 나아가서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떠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건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소유하고 계시는 주주분이라면 꼭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두산 에너빌리티 강한 상승 보여줄 수 있게끔 신고가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될까요? 물론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스페이스X가 성공적으로 상장을 마쳤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니 스페이스X 우주기업 아니야? 의아해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계실 텐데,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xAI와 합병을 한 AI 기업이에요. 실제로 스페이스X 상장 보고서를 보면은 상장을 통해서 걷어들인 자본을 대부분 xAI에 투자를 하겠다, 그 중에서도 AI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xAI에 가스터빈을 수출하는 기업이 누구예요?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더 나아가서 일론 머스크는 SMR 상용화를 노리고 있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에 스페이스X가 성공적으로 상장을 마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신규 모멘텀이 생긴 거라고요. 그리고 6월 18일 내일이죠. 대미투자 특별법이 실행이 되면서 대미투자 1호가 결정이 날 거고, 대미투자 1호가 될 수 있는 원전은 또 한 번의 강한 모멘텀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야, 두산 에너빌리티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며 왜 지금 매수를 하지 말라는 거야?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계실 텐데,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기회를 잡아도 되겠죠. 하지만 더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요. 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정을 받을 거다, 하락을 할 거다, 위험하다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새벽에 FOMC 회의가 잡혀 있잖아요. 이번 FOMC 회의는 정말로 중요하다고요.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된 이후로 처음 진행하는 FOMC니까 지금 케빈 워시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보다 말이 많은 인물 중에 하나죠. 누구는 매파적인 인물이라고 하고 누구는 비둘기파적인 인물이라고 해요. 왜 그런 거냐면 QT를 통해서 유동성을 줄이겠다고 하죠. 이것만 보면 누가 보더라도 매파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또 AI가 생산성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대요. 이걸 보면 또 비둘기파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번 FOMC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 FOMC에서 케빈 워시가 어떠한 횡보를 보일지, 어떤 걸 더 중점으로 다룰지 청사진이 나올 거니까, 만약에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면 당연히 시장은 크게 흔들릴 거예요. 또 한 번 변동성을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조급하게 매수를 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다면 당연히 시장은 강하게 상승을 하겠죠. 하지만 시장에 100%는 없다고요. 우리가 조급하게 매수를 했다가 내가 예상치 못한 변동성이 나왔을 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최근에 강한 조정을 받았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우리가 조급하게 매수를 했다가 이러한 조정이 나왔을 땐 100이면 100 뇌동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지금 구간에서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뭐 종전에 대한 기대감, 원전에 대한 기대감 다 들어왔겠죠. 하지만 수급상에서는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다기보다는 기관 창구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그 중에서도 투신, 사모펀드 쪽에서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왔어요. 투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오는 자본이기도 하지만 투신 자체에서 투자를 했을 땐 단기적인 트레이딩 거래를 한다고요. 특히 사모펀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FOMC가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줬을 땐, FOMC라는 불확실성이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었을 땐 언제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오는 상승에 조급하게 매수를 할 게 아니라 전고점 돌파, 강한 상승을 보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매수를 잡아갔을 때 추가적인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무작정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기회를 잡아라, 올라갈 때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왜 하는지,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언제 매수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정해놔야 된다고요. 단순히 주가만 보면서 주가가 상승하니까 매수를 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으니까 매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매수를 하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고 내가 매도를 하니까 주가가 반등하는 경험 다들 있으시지 않나요? 수익률은 주가가 결정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도 주가만 보고서 대응을 했을 땐 후회가 남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신호를 잡으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신호를 어떻게 잡냐면, 가장 먼저 주가의 변동성이 나왔을 때 그 움직임이 체결 수량이 동반된 움직임인지 확인해야 돼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움직임은 언제라도 반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개인들의 패닉셀이거나 큰손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움직임일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하게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체결 수량이 동반되지 않는 주가의 급락이 나왔는데 매도를 던질 필요가 없는 거고, 반대로 체결 수량이 동반되지 않은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매수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요. 오히려 그러한 움직임이 나왔을 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고, 리스크를 낮추는 비중 조절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수급은 봐야겠죠. 단순하게 외인들이 매도를 던지고 있다, 매수를 하고 있다가 아니라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외인들이 매도를 던지고 있다고 해서 겁을 먹고서 매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두산 에너빌리티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다 잡아갔잖아요. 상승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를 던지고 있는 것보다도 외인들과 기관들이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가 기회니까. 그리고 최소 또한 지금 나오고 있는 수급상의 움직임을 메이저 증권사가 만들고 있는지는 확인해야겠죠. 우리가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신호를 잡아갔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최소한 후회가 남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매수를 하니까 조정이 나와서 겁을 먹고서 매도를 던지는 이러한 내동매매는 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FOMC를 앞두고 강한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당연히 이러한 대응은 중요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 주주분들이 이러한 신호를 잡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신호가 나왔을 때 타점의 대응 도와드릴 거니까, 어디서 매수를 할 건지 어디서 매도를 할 건지 타점의 대응 도와드릴 거니까, 이해하기 어려우셨던 주주분들도 혼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에 연락처 남겨놨어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두산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주주분들에 한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를 한다면 어디서 매수를 할 건지, 언제 매도를 할 건지 원단위의 타점 실시간으로 보내드릴게요. 물론 제가 100%의 최고 타점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최저점 매수와 최고점 매도를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도 않을게요. 왜냐하면 주식은 정답이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같은 종목에서도 수익률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 노력이 닿는 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정답과 가까운 선택 안에서의 원단위의 타점 도와드릴 거니까,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신호라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10원 단위의 타점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신호가 나왔을 때 그에 맞는 대응은 할 수 있어야죠.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인데 주가의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조급하게 매도를 던지면 안 되는 거고, 주가의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더 좋은 기회를 앞두고 조급하게 매수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신호들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라도 신호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는 우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장 회복주 하나 가져왔어요.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최근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올라가는 종목에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조정 나오니까 어떻던가요? 불안하죠. 걱정되죠. 그래서 원래 주식이란 게 저평가된 종목에서 기회를 잡았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종전이 코앞까지 다가왔고 서명이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FOMC라는 변동성이 시장을 크게 흔들고 있어요. 올라가는 종목에서 조급하게 기회를 잡았다간 이 변동성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고 내동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온 시장 회복주는 전쟁 같은 불확실성
변동성이 시장에서 사라졌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이고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에요. 물론 제가 가지고 온 종목도 완전히 바닥은 아니죠. 이미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 만큼 반등을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은 저평가 종목이고 지금까지 올라왔었던 종목과는 다르게 윗구간에 매물대가 없는 종목이에요. 이러한 시장 회복주는 작년 12일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팬데믹 항상 있었고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빛을 발했죠. 그래서 제가 늦지 않게 시장 회복주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 영상에서 시장 회복주 종목명이라도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시장 회복주가 뭐냐면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수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2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